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크이자스입니다. 법원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분께서 저희 카페에서 쪽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유자쌤. 잠시 화면 좀 키울게요. 자, 안녕하세요, 유자쌤. 예전에도 전과목 공부법으로 도움을 받았는데 오늘은 제 공부법에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조언을 얻고자 쪽지를 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국어를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시간 안에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잠시 화면 줄일게요. 너무 크네요. 지금 잘리고 있어서 다시 120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사실 법원직은 워낙 문제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워요. 저희 법원직 합격생분들도 법원직 합격이 참으로 어려웠던 게 잠시 카톡이 와가지고 제가 카톡 이거 로그 오프 좀 해볼게요. 제가 카톡으로 지금 멘토링 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많이 계시고 수험생들도 멘토링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카톡이 올립니다. 제가 잠시 로그아웃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법원직 합격생분들도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다들 전공자인데 과목 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 과목을 약간 좀 등한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목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다 문제수까지 많으니까 정말 힘든 시험이죠. 자, 지금도 소설로 치면 한 지문에 4지문 달린 거 푸는데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25문제를 25분에 풀어야 하는데 4문제 풀 동안 시간 절반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법원직은 문제수가 워낙 많고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저는 법원직 준비생이고 시험이 한 달 남았습니다. 만약에 시험 기간이 여유가 있다면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연습하라고 하시지만 실제 시험이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시 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0분 안에 25문제를 푼다는 생각으로 대충 68에서 72점만 맞으면 되는데 항상 2지문 이상은 못 풀고 시간이 오버돼 버려서 점수가 와장창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법원직이 지금 말하신 것처럼 뭐 국어를 68에서 72점은 맞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수험생분들이 68과 72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말은 좋게 생각하면은 지금 가장 최우선은 일단은 이 점수만 넘기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중요시 되는 거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뜻하지 않게 너무 요령을 펴서 공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요령을 펴서 공부를 해서 만약에 그 요령이 효과가 있거나 아니면 그 공부한 범위에서 나온다면 효과를 보실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범위를 벗어난다면 또는 조금만 어려워지면 오히려 목표라는 68에서 72점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하다가는 꽈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급한 마음은 이해는 됩니다. 우리 수험생분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단계별 연습하면 좋지만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 해야 하는 부분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기본적으로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이러한데 사실 영어의 독해나 국어의 비문학이나 비슷하죠. 둘 다 언어니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글 읽는 속도가 매우 느리고 수험생분들마다 이건 다들 다양하세요. 글이 읽는 속도가 느린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수능 때 국어나 영어를 잘했던 분들은 확실히 글을 읽을 때 빠르게 읽으시면서 내용 파악 잘 하십니다. 글을 읽을 때 보면 한 문장 읽을 때 너무 짧게 끊어서 읽다 보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우리가 독해 연습을 하기 전에 기초 어휘, 기초 문법, 기초 구문을 연습하는 이유는 문장을 빠르게 보기 위해서죠. 기초 수험생들이 초반에 영어를 공부할 때 단어 위주로 보다가 거기서 이제 구단위로 넓혀가죠.
그리고 추후에 문법적인 요소가 충분히 잡히면 절 단위로 빨리 볼 수 있는 거죠. 읽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30문제 기준으로 1시간 잡고 풀면은 26문제 정도는 맞추는데 1시간 여유 있게 잡으면 이제 문제를 많이 맞추는 거고요. 30분 안에 풀려고 하면 15문제 정도 풀었을 때 시간이 끝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제발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상황에서는 뭘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 영어 강사로서는요, 영어 독해도 비슷한 문제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 독해가 일반 직렬은 일반 행정직이라면은 독해가 예를 들어서 20문제 중에서 10문제 나온다고 할게요. 근데 수험생분들이 시간을, 영어 같은 경우는 저는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20문제를 30분 안에 푸는 연습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영어 독해 지문을 천천히 읽으면은 많이 맞출 수 있는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30분 안에 풀어내니까 빠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속독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물론 영어 독해 지문을 속독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분들은 빠르게 읽으면서 내용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영어 독해 지문을 잘 못 읽는 수험생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수험생들에게 독해 문장을 해석을 시켜보면은 대다수가 해석을 잘 못합니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시켜보면은 감으로 그냥 해석을 해요. 그럼 제가 이유를 물어봐요. 여기서는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그럼 학생들은 대답을 못하고 그냥 감으로 해석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수험생들이 감독해를 해요. 감독해라면 뭐가 문제냐면 짧은 쉬운 문장은 감이 통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모의고사나 연도의 기출을 보시면 독해 열지문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문장이 다 복잡한 건 아니지만 많은 문장들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그 문장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장 안에는 어휘, 어법,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연습을 단계별로 하셔야지 빠르게 읽으면서도 계속 내용 파악이 되는 건데 많은 수험생들 그런 연습 없이 독해를 인강을 듣고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를 막 받아 적거나 아니면 독해를 하면서 어법이나 구문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는 어휘로만 계속 감으로 해석했던 분들은 지문이 조금만 복잡해져도 바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감도 쉬우면은 지문이 해석이 되지만 좀만 어려지면 해석이 안 되면서 거기서 실력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영어 독해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요거랑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생각했을 때 물론 시간적인 많이 여유가 있다면 아직 그래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다면 저는 원래는 단계별로 좀 연습을 하라고 권했을 것 같습니다. 단계별이라는 거는 문장 안에는 어휘, 어법, 구문이 있고 그러면 이 문장을 읽기 위해서는 기초 어휘, 기초 문법. 여기서 문법이라는 거는 수험생들이 생각했을 때는 단순하게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기초 문법을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문법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법 문제뿐만 아니라 독해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독해를 잘하기 위한 문법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독해를 위한 방법은 기초 문법 교재에서 많이 다룹니다. 하지만 시중에 강사분들의 아쉬운 점은 기초 문법 교재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독해를 위한 문법을 다루는 게 아니라 너무 문법 포인트에만 맞춰가지고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문법을 다루다 보니까 독해를 위한 문법이 많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초 어휘랑 기초 문법을 공부하고 나서 이제 어법이라는 걸 좀 알아야지 구분 독해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 구분 독해에서는 문법 파트별로 짧은 문장으로 구문을 반복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직독직해, 끊어 읽기. 영어는 앞에서부터 바로 해석해야 돼요. 뭐 왔다 갔다 해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실제 지문이 길기 때문에 문장 구조 분석 그리고 구문을 연습해야지
비로소 독해 지문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어 강사로서 아쉬운 점은 많은 스타 강사분들 또는 대형 강사분들의 인강을 들었던 수험생분들에게 중요한 문장, 어려운 문장이 아니라 중요한 문장을 해석을 시켜보면은 다들 감으로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독해 지문이 좀만 어려워지면은 독해 문장을 잘 못 읽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또 이런 단계별 연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고로 유형별 독해에서는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할 게 첫 번째,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각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두 번째, 유형별 독해까지는 속독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선생님, 실전 시험에서는 독해에서는 빠르게 읽어야 되는데 그럼 유형별 독해도 시간제고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제고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력이 어느 정도 딱 올랐을 때 영어 연도별 기출이나 모의고사처럼 20문제를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 20문제 섞여있는 문제를 풀 때는 시간 배분이 중요하죠. 근데 유형별 독해는 너무 시간 배분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내용 파악을 해가지고 그 내용 파악 안에서 문제를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유형별 독해에서 시간 배분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있는데 급급해가지고 내용 파악을 다 놓쳐요. 그러니까 독해를 암만 많이 연습해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니까 많이 틀리는 거죠. 유형별 독해는 시간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맞추려고 하셔야 합니다. 내용 파악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영어 독해를 한다고 할게요. 영어 독해 해석이 잘 안 된다고 할게요. 그럼 그 지문은 계속 찾고 있으면 안 돼요. 또는 바로 답을 봐서도 안 됩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하지만 그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해석이 안 된 앞부분과 뒷부분, 문장을 여러분들이 해석하셔가지고 내용 파악하셔가지고 문맥 전후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해석이 안 된 부분은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닐까 하고 유추를 해보세요. 이게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훈련입니다. 모른다고 바로 찾아보지 마시고 유추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나올 수 있고요. 실전 시험에서 빠르게 읽다 보면 정신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내용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럼 내용 파악 어떻게 하냐? 우리가 원어민도 아니고 읽다 보면 까먹는데. 그래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를 중간중간에 계속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내용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 독해 지문에서는요. 중요한 내용은 계속 똑같이 반복하기보다는 재진수를 해주죠. 재진수도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 파악을 해야 하는 이유, 속독보다는 내용 파악을 하는 이유는요. 아까 말했듯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풀고 나서 답의 근거 찾을 때도 내용 파악이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답이 1번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한 답은 2번이에요. 이상하게 내가 고르는 보기량은 늘 오답인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물론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강사인 제가 봤을 때는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세요. 진짜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걸 다 답으로 보여요. 그러면 그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 간단합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최대한 배제시켜야 돼요. 선생님, 주관적인 생각을 어떻게 배제시켜요? 자, 여러분, 이런 방법은 어떠세요?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 편견, 선입견 다 제외하시고요. 지문 안에서만 순수하게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정답이라면 분명히 정답의 근거는 문장 안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재진수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자신이 선택한 오답은요. 매력적인 오답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도 결국은 내용 파악의 연장이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이 해석을 아까 안 되는 문장은 평상시에 독해 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런 문장들만 계속 모아두시는 거예요. 선생님, 독해 노트를 왜 만드나요? 자, 독해 노트를 만드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독해를 할 때 두 분류일 거예요. 크게는요. 첫 번째 분류. 쭉쭉쭉 잘 익혀요. 그리고 내용 파악도 잘 됩니다. 이거는 영어 강사로서는 내가 평상시에 잘 알고 있는 문장 구조가 나왔고요. 잘 익히면서 내용 파악이 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실제 독해는요. 그런데 종종 이런 수험생도 계시죠. 해석은 하는데 내용 파악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해석 자체가 안 되거나 또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평상시에 자신이 약한 문장 구조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놓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슷한 문장 구조가 실제 독해집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안 돼가지고 당황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알고 있는 문장 구조 나오면요, 충분히 풀만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던 또는 약한 문장 구조가 나오면은 당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장들은 독해 노트에 따로 모아놓고 거기서 계속 문장 구조 분석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따로 모아놓지 않으면 아마 여러분들 잘 안 보실 거예요. 바쁘니까. 그래서 모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사실 영어 독해 실력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방법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휘, 생활영어, 문법, 구문을 계속 연습하고 있고 유형별 독해로 또는 영어 연도별 기출로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하고 있고,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앞뒤 문맥을 통해서 내용 파악을 통해서 유추를 하고, 또 그런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독해 노트에 모아놔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문장 구조 분석을 하시고요. 참고로 문장 구조 분석은요, 구문 독해까지는 열심히 꼼꼼히 따지세요. 하지만 유형별 독해에서는 너무 따지지 마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형을 독해할 때 문장 구조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따지면서 막 해석해도 빠르게 해석하시면서 해석을 잘합니다. 그런데 문장 구조 분석이 약하신 분들이 유형을 독해서 너무 문장 구조 분석을 따지잖아요. 해석을 하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문법적 요소 계속 따지고만 있어요. 줄이기 전도가 되는 거예요. 유형별 독해는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속 문장 문법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 파악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풀 때는, 유형별 독해를 풀 때는 또는 실전 20문제를 풀 때는 연도별 기출이나 동형모사, 그때는 문장 구조 분석을 실전에서는 최소로 하세요. 하지만 풀고 나서 리뷰를 할 때는 독해 노트에 모아놓고 거기서 분석을 하는 거죠. 또 아까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한댔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연습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독해를 빠르게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이런 연습이 제대로 된 게 아니라 계속 과정만 인강을 들으면서 계속 다음 과정 넘어가고 있어요. 또 인강에서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니까 그 시간도 계속 인강을 듣다 보니까 본인의 순영어 공부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직접 많이 풀어보고 틀려보고 그걸 정리하고 보완해야 되는데 그게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단기별 연습을 하면은 당연히 빨라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당연히 내용 파악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필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독해 실력, 영어 독해 실력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방법은 저는 사실 독해 어휘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문장 구조도 알고,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도 알고, 내용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답의 근거 찾는 연습, 문장 구조, 이런 걸 다 여러분들 꾸준히 연습한다면요, 남은 건 어휘예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여러분들 연도별 기출을 풀면은 연도별 기출에서 가끔씩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세요. 선생님들 중에서, 강사분들 중에서 기출이 영어가 뭐가 중요하냐, 똑같이 안 나오는데 독해 뭐 똑같이 나오냐, 이렇게 말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저는 영어 연도별 기출을 풀면서 영어 연도별 기출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똑같이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휘 생활영어 여러분 풀어보세요. 연도별 기출 201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0년치만 풀어보세요. 각 유형별로. 거의 죄송합니다. 각 직렬별. 그러면 대략 120회 이상이 돼요. 9급 말고도 어려운 7급이나 또 기출 8급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어휘 생활영어는요, 나왔던 단어나 표현에서 그대로 나온 경우가 많고요. 그 관련된 보기형에 나왔던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요. 또 관련된 동의어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범위를요. 문법은 어때요? 문법이야말로 너무나 똑같이 포인트 위주로 나와요. 여러분들이 연도별 기출을 풀면서 문법 포인트를 직렬별로 쭉 정리해 보시면요, 그 직렬에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문법 이론서나 포인트 교재에서 체크하셔가지고 아직 암기가 안 된 부분을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법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 독해는 똑같은 질문 안 나오지 않냐? 당연히 똑같은 질문은 안 나오죠. 하지만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 앞뒤 문맥을 유추하는 연습, 어려운 문장 구조, 답의 근거 찾는 연습, 무엇보다도 독해용 어휘는 똑같이 나옵니다. 독해를 푸시면요, 모르는 어휘들을 독해용 어휘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하실 거예요. 거기에 정리를 하시면요,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무원에서, 경찰, 소방에서 쓰는 독해용 어휘들은 한정되고 자주 쓰는 단어들만 씁니다. 그런 단어들을 정리해 주시고요. 자투리 시간에 보세요. 아, 선생님, 평상시에 보는 어휘 교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런 독해용 어휘 노트가 중요합니까? 어휘 교재를 집중적으로 봐주세요. 대신 독해용 어휘 노트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 시간 많이 없잖아요. 그럼 자투리 시간 언제 쓰냐?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다른 과목 공부할 때 앞에 5분씩, 집에 갈 때 버스 안 전철 안에서 볼 수도 있고, 잠자기 전에도 볼 수 있어요. 잠자기 전에 보시면은 자는 동안에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뀐다고 하죠. 어떠세요, 여러분? 독해용 어휘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연도부 기출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마지막에 올리는 방법은 저는 주로 어휘를 추천합니다. 독해용 어휘를 정리하시고요. 자투리 시간 많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영어는 원래는 이렇게 단계별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 근데 지금 시간이 이제 없잖아요.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아주 간단해요. 영어는요, 연도부 기출을 푸세요. 특히 법원지 연도부 기출 쫙 다 풀고 나서는 보통 이제 다른 진영 풀 때는 법원직 영어는 거의 독해 위주잖아요. 그럼 독해 위주로 좀 많이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독해는 가장 빨리 올리는 방법보다 독해용 어휘를 자투리 시간에 많이 보자.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나누세요. 기출을 제대로 많이 봤는지 아니면 기출을 많이 못 봤는지. 기출을 많이 못 봤다면요, 모의고사는 일단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기출 내에서 연습을 많이 하세요. 딱 거기까지만 하고 가셔서 시험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기출이라는 게 워낙 범위가 많고, 그리고 이미 기출도 워낙 많기 때문에 기출이 최우선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다행히 기출은 많이 봤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모의고사를 푸시면 되죠. 그때는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남아있는 기간에 너무 빠르게 읽으면서 내용 파악 다 놓치고 푸는 것보다는, 그런 양치긴 한데 많이 놓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풀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꾸준하게 푸시되 그 푸는 양이 계속 쌓이면서 실력이 올리셔가지고 빨라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은 기간에서는. 괜히 조급해져가지고 무리하게 막 이해도 못하면서 쭉쭉쭉 읽으면서 풀지 마시고 원래대로 푸시되 그게 하루 이틀 계속 쌓이다 보면은 조금씩 실력이, 그래도 언어니까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해서 실력을 올리시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 달 기간 동안요. 정리를 하자면, 기출을 아직 많이 못 푸셨다면 먼저 기출 최우선을 풀고요. 기출을 그래도 어느 정도 풀었다면 모의고사 연습을 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시간 배분 연습을 하느라고 내용 파악 놓치지 마시고요. 언어니까 이거는. 풀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 꾸준히 풀면서 계속 그 양이 쌓이시면서 자연스럽게 빨라지는 방법을 선택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급해져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막 공부하다가 많이 놓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딱 이 정도까지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는 앞으로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신경 쓴다고 이거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요. 딱 이렇게 정하고 그리고 집중을 해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시험은요, 객관식 시험이고 이 시험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만 최대한 올려놓으시면 되세요. 실력을요. 이번에 한번 자기 자신을 믿어보시고요. 한번 이렇게 범위를 정하고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서 집중을 해보시면 저는 분명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후회 없이 한번 공부해보죠. 저도 응원할게요.